분유 수유를 하게 되면 꼭 필수로 사야 하는 분유포트.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보르르와 릴리브를 비교해 봤는데요. 둘 다 직접 사용해 본 입장으로 장단점 위주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속도 비교. 분유포트의 경우 물을 100도까지 끓인 뒤에 3분 이상 유지하고 43도까지 물을 식혀서 사용해요. 물을 3분 이상 끓이는 이유는 염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염소가 아기의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생아는 보통 2~3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지만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잠들 경우엔 1시간 만에 배가 고프다며 울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가 배불리 먹고 잠든 타이밍에 물을 끓여야 하는데 포트에 물을 끓이고 있을 때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어대면 저도 같이 울고 싶어져요. 그래서 분유포트가 물을 얼마나 빠르게 식혀주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속도 차이를 시험해본 결과 릴리브는 1시간 32분, 보르르는 2시간 3분이 걸렸어요. 물이 식는 속도만 놓고 보면 릴리브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줬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릴리브는 물을 식히는 과정에서 소음이 꽤 심하다는 점이에요. 릴리브와 보르르 둘 다 쿨링 시스템이 있고 릴리브는 오토 모드로 설정하면 이 쿨링 시스템으로 물을 빠르게 식혀줘요. 이 쿨링 시스템이 소음이 어느 정도냐면 소음에 민감한 엄마들이라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분유 제조. 릴리브는 원하는 미리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오차 없이 분유를 탈 수 있어요. 반면 보르르는 물을 직접 손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정확할 수 없을 뿐더러 물을 따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 때문에 물의 양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따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게다가 보르르는 무게까지 무거워서 손목이 약한 엄마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세척. 물을 자주 끓이다 보면 물때나 미네랄 찌꺼기가 생기기 마련인데 릴리브는 그럴 때마다 구연산을 넣고 물을 끓인 뒤에 출수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돼요. 보르르는 싱크대에 물을 버리고 아기 세제로 자주 닦아주면 물때가 자주 생기지 않을 뿐더러 물때가 생기더라도 구연산을 넣고 끓인 후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직접 꼼꼼히 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릴리브는 물통이 일체형이라 보르르처럼 싱크대에 물을 버리고 닦을 수가 없어요. 물을 끝까지 출수해도 이렇게 물이 조금 남아있게 되죠. 코드를 뽑아 싱크대에 가져가서 아기 세제로 내부를 닦는다 해도 노즐에 물때나 구연산 잔여물이 남아있을까 걱정이 되죠. 100도로 끓인 물을 출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제거된다고는 하지만 노즐 안쪽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내 눈으로 직접 깨끗한 걸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라면 보르르 분유포트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용량. 릴리브의 용량은 1.5리터고 보르르는 1.3리터예요. 수치로만 보면 릴리브가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건 물이 조금 남아있을 때 아이가 충분히 먹고 잘 타이밍에 물을 다시 끓이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릴리브의 아쉬운 점은 뚜껑이 닫혀 있어서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인 집안일을 하면서 공습경보처럼 들어오는 아이의 수유콜에 정신없이 수유하다 보면 물의 양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을 못해서 육아 헬게이트가 열리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릴리브는 뚜껑을 자주 열어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보르르 장점. 보르르는 아기가 어릴 때 분유포트로 쓰다가 나중에 일반 전기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릴리브도 뜨거운 물을 끓이는 용도로는 일반 포트처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차를 끓이거나 요거트 제조 등 보르르가 실생활에 활용하기엔 더 많은 장점이 있죠. 단점. 이건 주전자형 분유포트 전체의 단점이 아닌 보르르 분유포트의 단점인데요. 보르르 분유포트의 가격이 95,000원인데 이것보다 더 저렴한 저가형 분유포트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가격이 37,900원인 리웨이 분유포트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닥 부분의 스테인레스인데요. 보르르는 316 스테인레스를 사용하지만 리웨이는 한 등급 낮은 304 스테인레스를 사용한다는 건데 두 소재 모두 물을 끓이고 식히는 용도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게다가 316 스테인레스를 쓰면서 기능까지 똑같은 업그레이드 버전인 54,900원짜리 분유포트도 있어서 95,000원인 보르르 분유포트는 좀 비싼 편인 것 같아요. 릴리브 장점. 릴리브의 장점은 디자인이 예쁘다는 점 외에는 앞서 말한 손목 부담이 없다는 점과 물을 빠르게 식힐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미리수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이건 다른 유튜버들도 잘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릴리브는 국내 분유를 탈 때 번거로울 수 있어요. 네이버에 릴리브 국내 분유만 쳐봐도 엄청 많이 나와요. 국내 분유의 경우 80ml를 탄다고 했을 때 물
물과 분유의 총합이 80ml가 되도록 맞춰야 해요. 저희가 쓰는 분유는 40ml당 한 스쿱인데 만약 40ml를 타려고 한다면 한 스쿱당 5g이니까 35ml에 한 스쿱을 넣으면 총 40ml가 되고 이걸 2번 반복하면 80ml가 돼요. 릴리브에서도 국내 분유를 위해서 출수 단위를 35ml로 설정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기들이 수유량이 늘 때는 40ml씩 갑자기 점프해서 늘지 않고 10ml, 20ml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매번 90ml는 분유 몇 g에 물 몇 ml, 100ml는 분유 몇 g에 물 몇 ml 이렇게 계산해서 출수량을 조절해야 돼요. 신생아는 먹는 양이 들쭉날쭉해서 어떤 때는 80ml를 탔다가 또 어떤 때는 100ml를 탔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때마다 일일이 계산하는 것도 귀찮잖아요. 이렇게 적어두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아기는 배고프다고 울고 있는 와중에 그때마다 버튼 눌러가면서 조절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냥 수동으로 출수 버튼을 눌러가면서 눈금을 보며 분유를 탔어요. 결국 정확한 미리를 맞출 수 있다는 릴리브의 장점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죠. 저도 처음엔 릴리브만 사면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버튼만 누르고 분유만 넣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냥 80ml, 120ml, 160ml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쉽게 40ml씩 점프해서 아기가 남기더라도 넉넉하게 주는 방법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분유가 낭비돼서 분유값이 정말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릴리브와 보르르는 장단점이 뚜렷한데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 보다는 현재 내 상황에 맞게 잘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직접 써보고 느낀 거짓없는 솔직한 리뷰를 많이 올려드릴 테니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